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 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칭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저것은 잘못된 칭찬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료를 보다 보면 무서워서 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잘 울지 않고 늠름하게 진료를 보게 된다면 어머니들이 엄지척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 최고, 천재야, 타고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칭찬 중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하고 싶은 칭찬이 우리 아이 최고, 타고나서 천재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칭찬이 우리 아이 잘났어, 최고야, 타고나서 천재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과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사실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칭찬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칭찬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이거 할 때마다 잘했어, 최고의 천재야, 요거 할 때 천재 타고났어, 이런 말들 계속하면 사실은 이 칭찬의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듣는 칭찬들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게 되는 것이지 매번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저러한 거는 그냥 의뢰하는 말이구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중용을 지켜야 된다, 적당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간할 때도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싱겁게 한다거나 너무 짜고 맵고 하면 음식의 맛이 떨어집니다. 칭찬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칭찬을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것은 5대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행동을 할 때 5번 정도는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정도는 잘못한 걸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과 꾸중의 비율이 5대1이 될 때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5대1 법칙은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 계속적으로 지적만 하고 꾸중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할 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잘못된 것을 한번 지적해주는 이 5대1 법칙을 따르면 아이들의 능률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부들이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나와서 좀 돌아다니고 어떤 일을 해야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집에만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어떠한 부부도 항상 싸우거나 항상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좋을 수가 있고 때로는 관계가 나쁠 수도 있는데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격려와 칭찬,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 불평을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짜증을 내는 횟수에 비해서 5배가 많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애정의 표현보다 짜증과 불만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 관계의 비율이 5대1이 안 되고 예를 들면 3대1이 된다든지 2대1이 된다든지 1대1이 된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칭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우리 아이 최고야, 타고났어, 천재야 라는 것은 아이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이 제일 하고 싶은 칭찬도 이거였고 아이들도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이거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니 약간 의아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천재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최고야, 천재야, 타고났으라고 칭찬을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최고이고 천재고 타고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즉,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은 피하게 되고 도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다행이지만은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나는 천재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퍼즐을 풀도록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공했을 때 칭찬을 너 최고야, 타고났어, 천재야 라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 다음 도전 과제를 주게 되었을 때 자기가 했던 거와 똑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난이도의 것을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것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풀었던 걸 다시 풀려고 한다거나 난이도가 비슷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퍼즐을 풀었을 때 최고야, 천재야, 타고났어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만약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천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풀었던 문제,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를 계속 푼다면 자기는 이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천재야, 타고나서 최고야, 이런 것을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건 초등학교에서 많이 생기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될 때 아이들이 그 중에 조금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칭찬을 이런 것으로 최고야, 타고나서 천재야 라는 칭찬을 받다 보면 실제 이 아이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계속 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들에게 최고야, 천재야, 타고나서라는 칭찬을 꼭 하면 안 되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런 칭찬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의 특성이 어떤가를 보고 그 아이에게 칭찬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칭찬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에게 이런 칭찬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5대1 법칙에 따라서 적절한 칭찬 횟수, 그리고 한 번의 지적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는데 둘 다 100점을 맞았을 경우 A라는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이런 칭찬을 해줍니다. 타고났어, 천재야, 최고야 라는 칭찬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뿌듯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B의 아이는 B의 어머니가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너가 열심히 노력하더니 100점을 맞았구나. 그러면 이 애기도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이라는 것이 100점 맞도록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시험 문제가 어렵다거나 할 경우에는 100점을 못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100점을 못 맞는 상황이 왔을 때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아이가 이번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저번에는 천재라서 100점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60점을 맞았네? 그럼 나는 천재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난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B라는 아이는 어머니가 노력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0점을 만약에 받게 되었다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번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60점을 받았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아이는 실력의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칭찬에 의해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아이는 노력을 중시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써 점점 더 성장해가는 상태가 될 수 있고, 한 아이는 자기는 천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야, 나하고는 공부는 안 맞아 라고 이제 성적이 내려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칭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칭찬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만약에 칭찬을 해준다면 어떤 말로써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